법의 또 안정성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중개업자들은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그 거래 이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을 예, 잘 모르기도 하고요. 네, 네, 알면서도 이제 요거는 그냥 나중에 자기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더라도 네, 뭐 그 내 소관은 아니다. 적어도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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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이 뭐 눈치를 끈 감고 그냥 수수료 받고 끝내지 뭐 이렇게 네, 네, 타협해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항상 이런 그 매도자가 좀 채무가 많은 분일 때는 네, 사행위 소송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합니다. 네, 사행위. 어, 사행위란 말은 네, 이제 네, 다른 채권자, 네, 보이지 않는 채권자들이 나중에 이거 왜 저 뭐 자기 채무 안 갖고 네, 네, 이 재산을 넘겼어 네, 네, 라고 해서 걸 수 있는 소송의 형태가 사행위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게 간혹 이제 채무가 많은 사람들은 걸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행위 소송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그 플랜을 짜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뭐 내가 돈을 뭐 70몇억을 내고 네, 그 돈 가지고 채권자가 어디 만족해서 뭐 확인서 써가지고 네, 지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네, 네, 그거 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걸. 그 이제 그런 절차를 믿고 이제 하고 한 번에 에스크로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일단은 뭐 그 중개업자 브리핑으로는 그러면 70매덕을 주게 되면은 어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네, 다 모든, 깨끗하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약을, 이게 네, 이제 네, 계약이라는 게 계약해놓고 잔금 치르는 사이가 좀 텀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명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명도는 명도대로 하고요. 예, 네, 명도야 뭐 원래 생각해야 될 문제니까. 네, 네, 일단 요거는 채무가 많기 때문에 그 권리관계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네, 네, 만약에 계약하고 나서 뭐 지워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했어요. 네,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소송을 아니 저희가 돈 주는 사람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돈이 만약에 지금 수치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30억 정도는 우리 돈으로 하고 예, 40억 정도를 대출로 한다면 예, 네, 대출해주는 입장에서는 돈 나갈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깨끗한 상태의 담보가 네, 네,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근데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크로 계좌에 돈이 들어가고 또 뭐라고요? 어, 그런 구조는 안 되죠, 일단. 어, 일단은 은행에서 돈이 나온다는 것은 그와 동시에 저당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네, 네, 담보 네, 가치에. 네, 싹 다 지워지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네, 이제. 네,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 이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네,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많이 물려 있는 대출이 많은 네, 이런 걸 굳이 살 필요 있느냐라고 네, 당연히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당연히 싸니까 사지 않겠나 네, 메리트가 있으니까 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률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네, 물건은 별로 이렇게 권해드릴 수는 없어요. 어, 항상 이게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이제 매도인이 모럴 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거든요. 네, 여러 가지 부분. 예를 들면 뭐 명도도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명도 몇 사람 시켜야 돼요. 네, 한 10개가 정도 있는데, 어, 어. 나머지 거의 오래 또 임차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10년 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사실상 같아요. 안 비켜주니까 그렇죠 예, 뭐. 예, 그걸, 사실상 안 비켜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도인이 그 매매 대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가지고 또 계약상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열심히 네, 임차인을 쫓아내고 명도하고 네, 이런 노력을 기울여도 임차인들이 이렇게 뭐 계약과 관계없이 네, 떼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어렵단 말이죠. 네, 명도란 게 그만큼 네,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매도인의 이제 모럴 헤즈드라고 하는 거는 네,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래는 정상적인 약속대로 하게 되면 바닥 하나도 네, 없는데 네, 억울한 거예요, 이제. 네, 내가 왜 이걸 싸게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제 예. 계약되고 나서는요. 네, 계약되고 나서는 아까운 겁니다, 물건이.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다른 뭐 갖은 편법이나 거짓말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세입자를 구슬려 가지고 야, 너 좀 버텨라. 네, 좀 버텨라. 네 받으면 내 반만씩
이런 식으로 농간을 부린다든지 음. 그런 식의 그 어떤 뭐 행동들이 충분히 예상이 돼요. 음. 사실은.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는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원래 그 자기가 받아 나갈 게 있고 지킬 게 있는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지킬 게 없는 사람, 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배째라예요. 그 체면도 없고, 도덕적인 그런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뒷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쪽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건 이외에도 그치.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또 사행위 소송도 예상이 되죠. 사행위 소송이라는 게 그 사람의 알지 못한 채권자, 또 심지어 그 사람이 채권자를 만들기도 해요. 심지어 아까 그런 마음이죠. 난 이거 여기서 내 돈 좀 받아야 된다. 손해보고 계약을 했는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뭔가 건져야 된다. 그럼 어떡하냐? 채권자 하나 만드는 거죠. 뭐. 소송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이제 이 채권 매도인이 부도덕할 때 뭐 자력도 없고 뭐 완전 깡통일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 뒷감당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중개업자는 그런 부분까지를 이야기해 줘야 될 뭔가 법적인 책임, 그걸 이야기 안 해줬다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책임진다.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책임질 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책임질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냥 모르고 알면서도 거짓말 대놓고 거짓말 사람도 있는데 이게 조금 매도인이 부실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는 있어도 자기가 이걸 이야기했다가는 거래가 안 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린단 말이에요. 안 가르쳐주고 그냥 숨겨버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게 사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명도 문제도. 명도 문제도 이게 아이 명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아까 쟤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사실 그 중개인분도 저희 쪽에서 이제 하시는 중개인분 한 분 계시고 그쪽에서 나온 중개인분 한 분 계신데 그쪽 중개인분의 그 중개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를 명도를 같이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 쪽에서 중개료가 같이 나가실 예정이거든요. 저희 중개사랑 그 중개사랑 또 친하셔서 같이 명도를 해주시는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금으로 넣은 7억에서 5억 정도를 명도비를 투여해서 두 분이 명도를 하고 중개료는 저희한테 다 받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믿는 건 아니죠. 아니 중개료를 내가 못 받으니까 뭐 여기서 받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믿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믿을 수는 없죠 그게. 뭐 뒤로 받는지 뭐 명도사 내세워 가지고 받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거니 하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중개 수수료야 내가 낼 돈 내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게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이 뒷감당이 잘 힘들 거예요 아마.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중개업자를 뭐 데리고 오시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회의폰 형식으로 같이 통화를 한번 하자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는 플랜을 가지고 계약서를 한번 쓰는 겁니다. 초안을 써보라 그래요. 실력이 그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기가 요 딜을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만들어 가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그 문제점이고 또 이걸 고쳐야 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할 수는 있죠. 한번 굳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봐요. 써보라 그래봐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처음 이제 맡아보다 보니까 중개분한테 계속 여쭤보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런 프로세스 이게 가능하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냐 없냐. 근데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저도 이제 저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데도 동의하고 다 법무사가 다 확인해서 계약서 쓰고 다 채권 말소하기로 동의를 하고 하는 건데 문제될 게 뭐가 있냐. 그 조율하는 게 힘든 거다 과정이. 조율만 다 되면 계약서 쓰고 나서부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차피 저 매도인도 저걸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 다른 땅의 그 공동담보를 갚아 나가는 거니까 예, 지켜야 되는 상황이
또 다른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처분하고 그걸 네. 지키겠다 이런 뭐 그런 일종의 상황이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뭐 그리고 경매 지금 며칠 전이잖아요. 네, 경매로 아니면 이제 이미 접수가 돼서 뭐 경매로 가는 상황인데 며칠 전. 경매로 갈 경우보다 이게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지금 얼마 됐어요, 시작한 지가? 아직 그 접수반은 아니고 뭐 감정은 나왔나요? 그까지 진행 상황 제가 체크해 아직 안 주셨어요. 나오고. 뭐 그 중개업자 말처럼 뭐 네. 조율이 쉽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네. 문제는 이제 조율만 가지고 네. 그게 다 해결된다고 하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법률적인 부분 이외에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실 부동산을 잘 샀냐 못 샀냐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인 검토도 있어야 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게 그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어, 그 시기를 더 보시는 게 맞아요.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훨씬 더 안 좋아지고 2, 3년 정도 뒤면은 훨씬 더 물건이 많이 나오고 헐값에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일선에서 이제 뭐 저도 20몇 년 차 변호사하고 이것만 해왔으니까 온갖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만큼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걸 깨끗하다고 그래도 물건이 깨끗하고 전혀 뭐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요라고 해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싼 맛에 이게 이런 약간 권리관계가 지저분한 이런 물건을 건드리는 게 글쎄요. 저는 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좀 피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피하시라고. 그리고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물건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경매가 좀 더 진행되면 사더라도 사실은 아까 70몇 억이라고 하셨는데 경매가 더 진행되면 가격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내려오죠. 더 소위 말하면 똥줄이 타는 거거든요. 매도인도 똥줄이 타고 그 다음에 채권자, 거기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들도 더 똥줄이 타요. 진행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런 상황이라 이게 시간이 누구 편이냐. 안 사면 관심이 없죠, 사실은. 나중에 뭐 경매로 해서 낙찰을 받고 이렇게 하면 좀 마음 편하게 지켜만 보시면 되는데 내가 살 마음이 있어도 사실은 뭐 그냥 물론 이게 이제 정답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 물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또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지켜보면서 그 뜸들이면서 그 계약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변호사 자문 구하니까 조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급할 게 없는 사건이 아닌가. 덤벼들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절이 이런 시절에 이 덤벼들 사람이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게 좀 복잡한 채권이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제가 봤을 때 있어서 저도 이제 많이 보면서 검토를 했는데 그건 확실히 있긴 한데 그런 진행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도도 마찬가지고 영도도 지금 임차인이 그렇게 많아요? 10몇 명씩이나 돼요. 대지가 넓다 보니까 아니 뭐 어쨌든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게 이제 뭐 건물 하나에 통으로 쓰는 임차인이 있고 이러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보나 마나 10몇 명이면 무슨 저 호프에다가 뭐 그런 쪽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명도도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그 일이 진행되고 나면은 매도인한테 명도 안 됐기 때문에 뭔가 페널티를 물으라 하기도 뭔가 이게 물러설 저기 자기 손해 볼 거 지킬 게 있는 사람한테 뭔가 계약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아무것도 줄 수도 없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 막판에 일을 더 힘들게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일을 풀어주지가 명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내보낼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꼬아가지고 뭔가 좀 챙기려고 하는. 그다음에 또 임차인들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들도 그런 이제 식음료들 이런 조그만 그 식당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 장사도 안 되고 자기들도 힘드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악다구니가 나오거든요. 악다구니가. 이게 이제 드디어 내한테
하늘에서 내린 기회다. 음. 건물 팔고 나가야 될 사람인데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도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네. 다 대출도 이빠이 차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뭘 하겠어요 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아무리 에스크로 계좌에 뭐 계약금 넣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시간 낭비일 게 아닐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에스크로 이렇게 풀어나가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에스크로라는 것도 그냥 계좌 집어넣는 이런 행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될 때 그 계좌는 다시 가져온다라고 하는 자세한 합의서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게 돈을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고들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수고를 그냥 조금 지켜보면서 값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건을 더 보거나 다른 물건을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가격이 좀 뭐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련이 있으면은 제 말 듣고도 미련이 있으면은 계약서를 써보라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었는데 그러면 저기 중개사님이 생각하는 계약서를 써주시면 변호사가 검토하고 이렇게 한다더라.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뭐 그런 그 해주시기도 하신다는데 해주긴 하는데요. 제 말씀은 이해를 못 하셨구나. 제 말씀은 우리가 그래 돈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를 자기들은 중개사들은 어쨌든 그 거래를 통해서 수천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해봐야 사실은 가져봐야 좀 기대에 못 미칠 겁니다. 어접한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걸 가져와서 저한테 검토를 했을 때 이거 그 너무 미흡하다. 이거 손을 보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이고 돈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겠냐.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회를 가져보겠다라고 하면은 당장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요청을. 그래도 어쨌든 그쪽 돌아가는 뭘 생각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결국 계약서밖에 없거든요. 말로만 들어서는 제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찾아뵙기는 잘해요. 그럼요. 말을 들어도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서 이거는 의심이 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저희가 그 중개사분하고 전에도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연락을 받고서 그냥 이런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뭐 검토하고 이제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율이 좀 자문이 필요해서. 네, 맞아요. 반드시 오셨어야 돼요. 굳이 저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내일이 계약 날이었고. 계약은 그건 아니지. 근데 이제 원래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걸 홀딩하고 이거 자문을 구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밟아보세요. 조금 여유 가지시고.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장을 보면은 돈이 너무 이렇게 말라 있어요. 돈이 귀합니다. 되게. 부동산은 너무 이렇게 넘쳐 흐르고요. 그러니까 좀 돈 가진 분들이 나중에 돈을 좀 잘 쓸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겪는 물건도 많고 하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네.